이제 벌딕트가 초연도 여름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기대를 실었는데, 일단은 한국 과학자 연구팀이 상온에서 초연도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영국 언론, 해외 언론의 소식이죠. 이제 해외 언론이 집중하는 것은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그리고 중국의 남동대학교, 핀란드 탐페르 대학교가 이 실험을 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사실 샘플을 재현하는 것에 대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고 있죠. 이제 벌딕트, 해외 언론들이 좀 중요시하는 거는 역시나 상업적인 그 접목 가능성인데,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운송 정보 기술을 포함한 많은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상온 초연도에 대한 연구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점이죠. 이걸 뭐 한국이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되게 LK99라는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해외 언론이 원하는 해외 연구소들 중심으로 일단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좋은 상업적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영국이 되게 또 초연도에 대한, 또 보시면 알겠지만 LK99라는 기사 전면에 LK99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써줌으로써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연애 고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근데 키자마자 약간 불안함이 엄습하네요. 이렇게 구구절절 긴 거 보니까. 참고로 사연 많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차도 사람도 사연 많은 거 질색해요. 사연이 좀 많으시네. 읽어볼게요. 30대 초반입니다. 적지 않은 연애를 해왔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연애를 할 때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그래도 제 자신이 예전과는 달리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달째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아직 초반이라 모든 것이 다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치관의 대화 방식, 생활 패턴, 성격 많이 비슷하고 좋습니다. 결혼에 대해 생각해볼 정도로 좋습니다. 네, 좋네요.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좋네요. 근데 저는 불안할 거예요. 이게 고민입니다. 그거는요, 모르죠. 스스로 알겠죠. 이런 감정이 너무 고민입니다. 제가 연애 경험이 없다면 서툴러서 하나의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20대 때 후회 없이 연애해왔다. 그게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닐까요? 근데 물음표가 찍히는데 불안할 게 뭐 있어요? 불안할 게, 생각해보세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F1 자동차 경주, 평균 시속 속도가 300km의 F1 경주 선수가 뭐 그냥 일반 세단 자동차 150km 달려서 불안하다 하겠어요? 뭐 불안할 수 있겠죠. 세단 자동차가 뭐 상태가 안 좋으면. 근데 상태가 좋다며요. 지금 관계가. 그러면 여러분이 한다. 이분이 시속 300km를 안 달려본 거죠. 그러니까 시속 150km 불안한 거 아니야. 시속 50km에 달리다가 시속 150으로 고속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고수라면 불안하지 않겠지. 그런 거죠. 떠나갈까 봐 불안한 거겠죠. 떠나갈까 봐. 떠나가는 걸 왜 불안하냐면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까 봐 그거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자신도 없고, 그 이전 연애도 분명히 더 이상 좋은 사람 못 만날 거야 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떠나 보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내면에 어떻게 보면 내공을 더 쌓아야죠.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무슨 뭐 여러 사람들이랑 더 멀쩡한 관계를 내팽개치려는 게 아니라, 남만 엄청난 사람 만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냥 일상 공유하면서 소소하게 연애하고 싶음. 성격 묻어나고 평범한 여자랑 이제 가린데 같이 손잡고 걷고 싶다. 얼른 좋은 사람 나타나라. 나도 이제 30이라 결혼해야 됨. 일단은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엄청난 사람 만나고 싶은 게 아닌데 하면서 일상 공유, 소소하게 연애, 성격 무던 평범한 여자, 이게 가장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 파악이 안 되셨어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very high라는 말 아시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 난이도가 극상이다. 이분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뭐 엄청난 사람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엄청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소한 거 하나에도 어떤 사람 와가지고
엄청난 것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의 사소한 거 하나라도 엄청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냥 부끄러우니까 그냥 저렇게 넘기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실제 마음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엄청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닌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됐어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 보이실 거예요. 일상 공유 소소하게 연애 성격 무덤 평범. 그러니까 평범이 어디 평범인데? 제 기준에 여자 탑급 아이돌이 평범이면 제 기준에 맞춰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겠어요? 연애 못한 내 문제는 뭘까? 4년 반의 장기 연애 후 헤어진 지 1년 6개월 된 남자. 뭐 그럴 수 있죠. 이유는 대화가 도저히 안 통해서. 뭐 그럴 수 있죠. 중당에 2달 만난 직장 동료는 생각도 안 나니까 안 만난 걸로 치고. 그럴 수 있죠. 이후 소개팅 횟수 사회, 교사, 7 공무원, 세무사, 웹디자이너 모두 애프터받고 잘 좋아해줘서 감사했지만 더 이상 헤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확신 없는 만남 모두 거절함. 일단은 벌써부터 저는 딱 지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느낌이 나는데 말이 너무 길어요. 말이 너무 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말이 너무 길면은 안 돼요. 행동이 나와야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읽어보죠. 뭔가 하나씩 걸리더라도 키런이 나라든지 당연히 걸리죠. 세계 1위 부자 1위라기보다는 세계 탑5 부자 전 세계 탑5 부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사장님도 세계 탑5 부자도 뭔가 걸려가지고 잘 안 되셨는데 지금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최근 마음에 드는 분이 번호 묻고 2번 만났는데 또 연락 멈췄다. 연락을 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즈니스랑 완전 똑같은 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대부분 또 연애 안 하, 이렇게 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찼더라고. 자신의 생각. 이것도 보시면 뭐 여기까지 읽어봐도 다 끝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 보세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생각이에요.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게 먼저 앞질러 가거나 아니면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 자신이 원하는 행동으로 이끌어내냐가 중요한 건데 뭐 흔히들 말하는 설득, 변화 그리고 영향 이게 있죠. 설득, 변화, 영향 이 상대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연애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이것도 솔직히 다 자신의 걱정이잖아요. 보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건 이제 글 쓰신 분의 생각이고 또 연락 멈췄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멈춘 거 아니에요? 대화가 도저히 안 통했다. 이건 서로 안 통했다고 쳐도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생각으로 꽉 채우지 말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상황에는 어떻게 연애해야 해? 우선 나는 30대 남자고 피부과 정기적으로 다녀서 20대 후반처럼 보이긴 함. 좋네요. 청주에서 일하는데 CJ에서 일하네요. CJ라 하죠. 엑스키아닉스. 청주 여기서부터 약간 애매해지네요. 이천이 아니라 청주. 이천도 힘든데 이천도 아닌데 청주. 지방에서 여자 만날 기회가 없진 않은데 나보다 어리고 예쁜 사람은 만날 게 어려운 것 같다. 네. 동호회나 학원 다니면서 가끔 있는 예쁜 친구들이랑 친해지긴 했는데 20대 초반이더라. 그래 이분들이랑 사귀면 되는 거 아닌데 아마 이분들이 호감을 안 표했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염두에 둬야 돼서 결혼도 염두에 대해서 20대 후반에 예쁜 만나고 싶으면 어딜 가야 돼? 서울 가야죠. 당연한 거고. 지역은 경기 남부 충청권. 일단 제외하시고 서울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운동 아끼는 관심사가 다양하고 이성적으로 적당하게 어필되는 편임. 근데 알겠어요. 사실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일단 청주가 가장 애로네. 청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거는 솔직히 지금 청주에 개업 하신 의사분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적 핸디캡은 물리적인 거리잖아요. 피직스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물리학 과학이에요. 과학 아주 업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지금 친해진 사람들이랑 먼저 하는 게 가장 좋고 친해진 사람들한테 소개받는 게 가장 좋은데 아마 이게 안 되나 보죠. 20대 후반에 적당히 그 아름다우신 여성분들은 경쟁이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금 페라리 한 대 뽑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장난이 아니라고. 경쟁의 강도를 생각하면 무조건 서울에서 찾아봐야죠. 근데 일단 근데 문제 청주에서 일한다는 게 뭐 흠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어차피 출퇴근한다면 서울에서 찾아보면 일단 동호회로 가야 되는 거죠. 동호회에서 근데 동호회가 아마 지금 어디 있죠? 동호회 학원이 청주에서 다니신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승부를 못 보셨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내로 가야죠. 사내로 어쩌겠어요. 사내로 그러니까 회사 내 진짜 연애하고 싶다. 개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아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뭐죠? 연애를 못 하면은 엄청 또 약간 삶의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솔직히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연애를 이제 뭐 연애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으면 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또 약간 절박하면은 그걸 또 알아채고 사람들이 안 다가시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큰 뭐 그건 없는데 뭐죠? 아니 그런데 너무 또 그 제 생각에는 그 현대 미디어가 특히나 최근에 연애에 대해 되게 환상을 갖추게 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게 뭐가 특별하다 물론 특별하긴 하지만 엄청 막 이거를 인생의 최고 지고 지순한 최상의 가치로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웃겨요. 이게 무슨 이거 솔직히 구석기 사람들도 했던 거 아니야. 구석기 사람들도 이제 손잡고 하면 뭐 좋은 거죠. 뭐 이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현대인이 구석기 시대처럼 살아가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물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이거에 이렇게 골몰하는 것도 참 웃기다 생각돼요. 물론 골몰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자신의 인생은 한 번뿐밖에 못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요즘에 프로그램이나 뭐 이것저것이 너무 이렇게 뭐 그냥 이런 진짜 기초적인 것, 사회의 기초적인 이런 뭐 애정을 추구하는 걸로 돼서 사회가 점점 더 유아적이에요. 유아기에 충족하지 못했던 애정을 나이가 들어서 어른들이 그런 거를 어, 그렇게 찾아 나서는 TV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솔직히 웃기긴 해요. 대한민국 사회가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게 현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30살 모쏠의 푸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전부 나를 깎고 나 좋다는 여자는 없었다. 연애를 해보고 싶다. 연애를 해보고 싶다. 이거 컨셉이야 진짜야. 이 컨셉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여기 이거 라디오 드라마 작가들 여기 지망생들 등단하는 곳이야. 아무도 모르죠. 한때는 결혼이 인생의 목표. 아니 결혼이 인생의 목표는 뭐야? 아니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결혼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이제는 연애해보. 아니 아니 이거 싫어. 아니 그게 여기서 잘못됐어요. 이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떻게 결혼이 인생의 목표고 연애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냐고. 아니 인생의 목표는 있고 그 과정에서 얻어가는 게 가정이랑 이거죠. 정말 또 벌써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절할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물론 이제 공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 비슷해서 뭐 근데 너무 좀 주눅 들지 마시고 이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요. 계속 읽어볼게요. 삶의 버킷리스트들을 하나. 아니 뭐 버킷리스트가 연애와 관련 연애 아니 무슨 이거 드라마 작가잖아. 연애를 못 해왔다는 우울감이 차올라 노래를 들으면 기쁜 생각에 빠질 때마다 한 곡의 가사가 나를 후벼판다.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 받고 별 볼 일 없지. 인정하기 싫지만 유독 이 노래의 가사는 공감된다. 나도 언제쯤 누군가 옆에서 누군가의 남자친구로 인팅을 보낼 수 있을까. 이거 장난치지 말고. 정말 이게 근데 만약 사실이라면 일단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빠른 솔루션을 일단 사람 많이 만나봐야죠. 왜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듣지 말고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이게 문제인 게 그리고 사람을 만나라는 게 또 막
그 여성분 있는 곳을 막 차단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 자체를 만나고 다니라고. 사람 자체를 제발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지. 결코 결혼과 연애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작은 소규모 목표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얻지 못한 거를 획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너무 또 우울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헤어지고 오랜 시간 이후 재본 사람이 있어. 제가 봤는데 헤어지고 6개월 이상 뒤에 다시 재본 사람이 있어. 상대방이 헤어지자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올라온 사람 많죠. 많아요. 생각보다 많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또 대부분 만나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고 사람이요, 처음 만난 사람 이후에 그렇게 또 드라마틱하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인생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약간 더 사람이 둔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은 내일이 거의 없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해야지 해놓고, 여러분 오늘이 결국 어제의 내일이었잖아요. 어때요? 별일 없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인류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는 이제 옛날 7, 80년대가 아니라 한 클릭 한 번만 하면 뭐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연락할 수 있잖아요. 연락해서 뭐 행복하게 사세요. 무슨 뭐 이래도 되니 안 되니 남들에게 인정을 바라지 말고. 남자가 전화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4시간씩 하는데 많이도 하시네요. 만나자고는 안 해. 이건 대체 무슨 심리야? 박사과정 중인데 바빠서 그래? 아니, 되게 전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생각보다 전화를 요즘 좋아하시는 분 많이 없는데 전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뭐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의 대왕인가? 박사 무슨 박사길래 뭐 커뮤니케이션 박사신가? 아니, 장난 아닌데? 하루 4시간씩 2시간 2시간. 근데 뭐 자기 전에 그냥 그 볼에다 붙여놓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나쁘지 않은데 시간이 대단하네. 하루 4시간. 거의 뭐 그 출퇴근, 만약 차 타고 출퇴근하면 뭐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뭐 할 말이 많으신가 본데 하루 4시간 뭐 거의 방송인데.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보이스 좀 채워 넣으셔야겠는데. 오디오. 아니, 이분 뭐 거의 뭐 방송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간 바빠서 그런 거겠죠. 만나자고 4시간씩 하니까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만나 살 리가 있어? 4시간씩 하고? 아니면 조금 줄여보고, 아니, 완전히 안 하란 말이 아니라 하루 4시간 한 2시간 줄여보고 2시간씩 하루에 모아서 5일에 모아서 10시간이잖아요. 그거 해서 만나보세요 한번. 너무 많이 하니까 만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쁜 것도 있고. 이거 까인 거죠. ISTP 여자분을 소개받아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연락했고 3번 만났습니다. 3번 만난 이후 연락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출근을 해서 그때 카톡하고 제 답장 새벽 6시쯤, 지금까지 읽질 않은데 12시간 넘게 안 열심이니까 까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맞겠죠? 일단 MBTI랑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뭐 지금 뭐죠? 이거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3번 정도 만나는데 연락 잘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출근을 해서 새벽 6시쯤, 지금까지 읽질 않은데 12시간 넘게 바쁜 거 아닐까요? 그냥. 근데 갑자기 연락 잘하고 있다가 날아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자기가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이것만으로 판단하지 못할 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만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뭐 완전히 절망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뭐 약간 애매하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결혼식을 갔는데 30대 초반인데 지인들 죄다. 결혼한 사람 애 데리고 온 사람. 아니, 애 데리고 온 건 좀 심한. 애 데리고 온 건 조금 빠른데 뭐 좋긴 한데요. 집 혼자 오는데 마음이 좀 그랬다고 하네. 감정 기복 없는 공대남이었는데 나이 먹을수록 점점 센추해진다죠.
그럼 뭐 결혼할 사람 구한 다음에 결혼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뭐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그걸 뭐 옆에 사람들 보고 이렇게 또 우울할 필요도 없고 침울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인터넷 말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이 근데 진실의 공간이긴 해요. 왜냐면 누구의 눈치도 볼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현실의 자기가 인터넷 의견에 거슬러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인터넷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무슨 보험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을 위해서 솔루션 제공해드리면 바로 그냥 연락처 한번 돌리세요. 여자한테 연락을 한번 돌린 다음에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결혼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수 이별 당했다는 블라인. 싸우지도 않았는데 5일간 연락 없네. 진짜 어떡하자. 아니 이거 진짜야 가짜야. 나 진짜 아니 말이 돼? 근데 블라인드가 참, 이게 내가 볼 때는 여기 어디 드라마 작가분들 빌드업 하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있는 일 간 다음에 이제 자기 기사거리로 쓰려고. 아니 뭐 진짜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러고 완전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연락 없다. 이게 말이 돼? 아니 뭐 어디 배탈 온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로마 시대 출정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비둘기 날려서 통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된 만약에 이렇게 잠수 이별의 상황에 처했다면 일단 주변인한테 먼저 연락을 해봐야죠. 주변인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조치를 취해 보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보다 주변인에 대해서 연락처를 계속 알아놓는 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사소한 걸로 틀어지고 그냥 잠수 이별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주변인들 이렇게 설득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돈 다 쓰는 남자의 심리 한번 볼까요?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주고 싶다고, 일 안 해도 된다고, 마냥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하시는데, 뭐 좋은 거 아닌가요? 돈을 그러니까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거 있죠. 데이트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남자 심리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라면 뭐 많이 좋아하나 보죠. 그리고 플러스 경제적 여유가 있나 보죠. 좋은 거죠. 좋은 건 좋은 건데, 괜히 좋은 건 좋은 건데 여기서 뭐 한 번 더 뭔가 자신의 뭐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돈이 진짜 정확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우선순위가 갈리기 때문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무슨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없고, 돈을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정도 액수만큼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30대 초반 남자인데 결혼하고 싶은데 소개팅 들어와도 부담스러워서 거부하게 된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무조건 사람은 많이 만날수록 좋다 이게 진리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만날 수 있어 만나라. 그리고 소개팅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개팅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는 거지, 무슨 여기서 그 결혼 계획에 뭐 다 미래 90세 계획까지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좀 어색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소개팅 되게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소개팅 솔직히 15분만 해도 되거든요. 15분만 해도 되니까 소개팅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점점 사람들이 한 10분, 15분 소개팅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닥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차는 월급의 6배가 적당하다는데 뭘 끌어야 되냐. 차 월급 6배? 근데 이분 말대로 자산을 보고 사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긴 해요. 왜냐면 자산을 봐야지 좀 적당하죠. 차 월급 6배라면 뭐냐 뭐야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차도 요즘 고장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내구재긴 한데 차들이 고장이 잘 안 나서 뭐 이분처럼 12배 사는 것도 있고, 차는 조금 약간 무리해도 잘 고장 안 나고 오래 타면은 대부분 상쇄가 돼요. 제 생각에는 월급의 몇 배가 아니라 자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때, 그리고 할인 많이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 때, 자기가 차 사고 싶을 때
마음에 드는 거 할인 적당히 할 때 사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오래 타면 돼요. 오래 타면 사실 비용은 어느 정도 다 상쇄돼요. 오래오래 타면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첫차 중고차 뽑으려는데 운전 경력은 좀 있는데 눈이 높아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너무 흔한 것 같고, K 시리즈는 이미지가 그렇고 3 시리즈는 너무 작고 5 시리즈가 제일 끌리는데 그럼 5 시리즈 사야죠. UGB? UGB는 사실 아반떼나 5 시리즈나 서울에서 타기에는 비슷비슷해요. 형 내가 너무 봐도 까다롭고 답이 없다. 그래도 아시긴 아시네요. 눈 낮추는 게 최선일까 예산 4천 정도. 되게 많으시네요. 첫차 중고차로 5 시리즈 그냥 타면 되죠. 옛날 F바디 전 모델 사도 되고, 지금 신형 모델도 싼 거는 4천만 원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죠. 생각보다 BMW 고장 잘 안 나고, 나더라도 서울에서 그냥 고칠 수 있어요. 걱정 말고 사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되게 BMW 나오면 또 사람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고장 날까 안 날까. BMW 고장 나더라도 고치는 거 그렇게 비싸지 않고 잘 고쳐요. 또 사람들이 희한하게 어지간한 국산차보다 잘 고치는 게 BMW일 거예요. BMW는 팬층이 많아서 진짜로 잘 고쳐요, 사람들이. 대단하긴 한데 그것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BMW 5 시리즈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벤츠 E클래스 살려는데 외장선 색상 선택 좀. 그레이. 아니 이거 뭐 장난? 이거 싫어요? 블랙 그레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제 선택은 그레이가 근데 좀 멋있긴 해요. 그레이 색상이 좀 멋있거든요. 왜냐면 햇빛에 비칠 때 이게 명암이 탁 지잖아요. 블랙도 괜찮긴 한데 저라면은 그라파이트 그레이 할게. 그라파이트 그레이 괜찮습니다. 그라파이트 그레이 저의 선택은. 벤츠 이클 그라파이트 그레이.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색상 보고 화이트 뭐 블루 레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블랙 그라파이트 그레이 셀레나이트 그레이.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그라파이트 그레이 선택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레이 색상 있잖아요. 그리고 무광 약간 그 뭐죠? 솔리드 그레이라고 해서 레이싱 그레이라고 하죠. 그 그레이색 아실 거예요. 회색이 최근에 그 차들이 잘 나와서 회색 색상이 되게 멋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옛날에 실버, 옛날에 그 옛날 그레이랑 약간 다른 그런 약간 뭔가 시크함이 있죠. 차가운 회색 도시 약간 이런. 안 그래도 블라인드에서도 캐딜락 CT5 기다리시는 분 많은 것 같아. 캐딜락 CT5가 약간 스타일이 좋은 것 같긴 해요. GM 차기도 하고 쉐보레기도 하고. 한국에서 GM 캐딜락 CT5 내년에 풀체인지 나오는 거 맞아? 한국 GM은 사실 모르긴 하겠어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후속 모델이 풀체라는 이야기 들려서 질문. 풀체인지 2025년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GMT-CK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오고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네요. 출시가. 인테리어가 이번에 괜찮게 바뀐다 하는데 제너럴 모터스 솔직히 누가 출시되는지 아무도 모르긴 하네요. 그리고 요즘 캐딜락이 그래도 에스컬레이드가 잘 팔려가지고 다행히 캐딜락은 철수하지 않는 걸로. 사실 캐딜락 철수하면 이상하긴 하죠. 한국 GM 공장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미국 파업과 맞물려서 한국 공장이 되게 수혜를 많이 보고 한국 공장의 재평가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한국도 예전에 그 한창 내홍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한국 GM의 위상이 진짜 올라갔죠. 위상 매우 올라감. 차도 잘 만들고 괜찮아요. 아니 솔직히 이건 컨셉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랜저 사는데 카톡을 차 사시는 애는 좀 그렇대. 아니 그랜저를 근데 그랜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근데 차 좋아하시면은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그 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 사진을 해놓는 사람 있죠. 근데 좋으면 하는 건데. 아니 그랜저가 나쁘다는 차라는 게 아니라 아니 차 샀다고 차를 카톡 사진으로. 근데 새 차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새 차에는 약간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새 차 하고 나서 자랑하는 거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인스타에 자랑해도 되고. 근데 차라리 꽃보다는 차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꽃이 있으면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꽃은 너무 그러니까 꽃은 너무 좀 진부하지만 차는 솔직히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로 해놓으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니까 차도 뭐 해도 괜찮다. 그리고 약간 좀 자신의 차에서 약간 자신 있는 부분을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좋은 차 타면 안 좋은 점. 가까운데 차로 다녀서 살이 이제 찐다는 건데. 베스트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미 살찐 거 아니고. 근데 좋은 차. 근데 좋은 차가 약간 근데 이렇게 하려면 좀 차가 약간
다부지고 작아야 돼요. 근데 요즘 차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3 시리즈 그 C 클래스만 돼도 못 하겠더라고. 와,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되지? 차가 못 다니면은 그 놓고 다니기도 불편해서, 그래서 사실 미니를 사는 건가 이해가 되긴 해요. A 클래스 생각보다 벤츠 A 클래스 있잖아요. 벤츠 A 클래스랑 미니가 진짜 되게 여의도에서 되게 인기 있어요. 여의도는 왜냐 기계식 주차가 들어가야 되거든. SUV 타면은 어떤 회사들은 기계식 주차 안 들어가가지고 딴 건물에 대야 돼요. 뭐 대표적인 걸로 신한은행 빌딩 있죠. 그 귀찮기 때문에 점점 더 작은 차 타서, 그래서 A 클래스 타나 봐요. A 클래스 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 아실 거예요. 혹은 뭐 갑자기 카이맨, 약간 뜬금없는데 포르쉐 카이맨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카이맨이 온갖 기계 주차에 잘 들어가거든요. 약간 애매한 차들 S 클래스 이것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S 클래스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S 클래스가 기계식 주차에. 그리고 안 넣어주려 하고 막, 왜냐면 롱힐 바디니 애매하게 걸리거든요. 애매한 차들 잘 안 넣어주고. 근데 X3 막 이런 차들 갑자기 들어갈 때도 있는데 왜 들어가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X3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안 넣어주려 하는 데가 많아서. A 클래스랑, 그래서 미니가 그래서 인기가 많나 봐요. 미니가 1 시리즈도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2 시리즈도 지금 유행이고, 신형들 유행. 1 시리즈도 진짜 유행이긴 하죠. 챗GPT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다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말했는데,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챗GPT가 이제 슬슬 제너레이티브 인공지능, 그러니까 창조적 인공지능에 대한 흥분이 많이 가라앉았죠. 열풍은 좀 식어가는데, 챗GPT 사용량이 감소하고 AI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거품이 꺼진 건데, 첫 번째 요인인 컴퓨팅 성능. 그러니까 생각보다 컴퓨팅 성능, CPU와 GPU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료 모델도 빠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데이터와 파워에 대한 제너레이티브 AI 갈망으로 인해 돈이 더 중요해졌는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데 더 이상 투입될 돈이 없을 정도로 AI가 많이 빨아갔죠. 돈을 흡수해 갔는데, 이제 그 돈에 대한 수익 창출 모델이, 사실 챗GPT는 그대로 성공했는데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화가 요원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겠네요. 방대한 사용자를 보유한 오픈 AI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구글 같은 기업은 초기에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했고, 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사람들이 아직 없는 걸로 봐서, 비즈니스에 접목해서 세계를 바꾸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저도 생각하는 게, 챗GPT가 약간 이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진짜 많긴 한데, 이제 인공지능은 좋은데 어차피 지능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건데, 컴퓨터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완전 몰입 가상을 말하고 있는데, 챗GPT를 통한, 글쎄요, 완전 몰입 가상이 얼마나 비즈니스 모델로 거기에 돈을 누가 지불을 그렇게 많이 할지,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 돈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르쉐 마칸인데 뒤쪽 에어쇼바 누유. 근데 그거 포함되잖아요. 폭스바겐 그룹들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은데 또 싸지는 않더라고요. 쇼바 교체 500, 이 정도면 준수하죠. 쇼바 교체가 아니라 사설 가면은 어느 정도 해줄 거예요. 정식이면은 이 정도면 괜찮고, 왜냐면 뭐 온갖 걸 다 갈더라고요. 쇼바, 쇼바, 에어쇼바 교체하는 게 가장 낫고, 근데 500은 좀 크긴 한데, 어쨌든간 뭐 잘 탔으니 어쩔 수 없이 비용 드는 게 있네요. 이거 근데 그 호환되는 부품이라면 사설에서도 잘 고치긴 해요. 근데 굳이 공시가 고쳐야겠다면 한데, 근데 사설도 폭스바겐은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사설 뭐, 그러니까 정식이 500이면 사설 한 350이 약간 애매하게 부르시더라고. 150의 차이가 있으면 해도 되고, 가까우면 저는 대부분 집 가까운 데 가긴 해요. 저기 뭐 잘 고친 데 있잖아요. 용산 쪽에 유명한 데 있죠. 빠르고 좋은데. 생각보다 폭스바겐, 포르쉐, 아우디 이런 분들이 정식 서비스 센터가 되게 붐비기 때문에 좀 고침 받기 힘들긴 하죠. 티구안 디젤 살까요 말까요? 결론통을 하자면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티구안 모델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고민된다면
지금 연말에 할인 기간이기도 하니까 사는 거 추천드려요. 더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더 해줄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이미 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더 할인은 솔직히 약간 조금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고, 할인해줄 때 마음에 들면 사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그리고 티구안 그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 폭스바겐 차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차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늘 느끼지만 폭스바겐이 예전에 그 뭐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 후에 많은 개선을 했는데, 특히나 조금 내관도 괜찮더라고요. 내관도 되게 현대적으로 잘 해놔가지고 약간 그 감성이 있어요. 현대적인 뭔가 회색 도시의 감성, 도시 감성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폭스바겐이. 사실 폭스바겐과 같은 도시 감성이 좀 없긴 하죠. 다른 것들은 조금 약간 블링블링하다고 하다 보면 폭스바겐 좀 모던함이 있다. 그리고 좀 주행이 또 신기하더라고요. 주행 느낌도 괜찮다. 아반떼 AD가 LF보다 낫다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인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아반떼 AD랑 LF랑 약간 다르긴 해요. 솔직히 AD가 약간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뭐 감가상각이나 더 나은 뭐 모델을 통해서도요. 생각보다 아반떼 AD가 LF보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LF가 크긴 합니다. LF 크긴 하고 뭐 택시로도 한 번씩 타보셨으니 타보셨으니까 느낌을 아실 텐데, 크기는 LF가 크긴 한데 AD가 약간 또 AD만의 또 장점이 있어요. 엔진 문제 생길까봐 후달림. 또나타 LF 1600은 줘야 할 듯. 되게 비싸 보이네요, LF.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마 아반떼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날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AD랑 LF랑. 왜냐면 아반떼가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걸로 유명한데, 일단 옵션이 들어가면 비슷비슷한데, 근데 이분은 LF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LF를 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LF가 낫다는 점은 뭐 크기 그리고 약간 정숙성 이런 거는 확실히 LF가 낫죠. 근데 AD는 이제 감가상각이 덜하다는 것과 이게 수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LF도 용이하지만 AD는 더 용이하다는 점. 그 정도 있겠네요. 5,000원 더 중고 외산 SUV 추천 좀요. 안녕하세요, 3인 가족입니다. 기존 차량 그랜저 IG 팔고 나머지 할부로 총 예산 5,000입니다. 5,000원 더 중고 외산 SUV 너무 많은데, BMW X3, X4, X5, X6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BMW가 SUV 되게 잘 만들긴 해요. 원래 BMW가 레인지로버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잘 고치고, 그리고 생각보다 BMW SUV는 또 고장도 잘 안 나요. 왜냐면 미국 시장 중심으로 만들고, 미국 시장에서 조립되는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또 조립되죠. BMW SUV 라인업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좀 튼튼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BMW는 SUV만큼은 약간 그 일본 차 같이 고장이 잘 안 나긴 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카센터 수리 사장님들도 BMW SUV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X6가 좀 존재감이 있죠. 저 같으면 X6 조금 연식 오래된 것도 괜찮으니까 X6부터 산 다음에 뭐 안 거기서부터 내려오겠어요. X3로. X6부터 시작해서 X3로.